발사 아이유입니다. 오늘은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바로 반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폐를 다룬 영화 마라톤에서 초원이 역의 조승우 씨가 엄마의 말을 따라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는 장면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고 상대방이 왜 따라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자신의 입을 막으며 반영어 등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반영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영어란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생후 9개월부터 영아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고 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반영어는 영아의 언어 발달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폐증에서는 자폐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기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반영어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으로 나눈다면 상대방이 말을 즉각 따라하면 즉각 반영어, 전에 들었던 말을 다른 장소나 상황에서 하면 지연 반영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간 상황 교감에 따라 나눈다면 대화형 반영어와 비대화형 반영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폐 아동이 목이 마른 순간 주스 꺼내줘 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목이 마른 순간에 아동이 주스 꺼내줘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영어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반영어의 속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동이 반영어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아본다면 첫째, 아이가 귀에 들어온 소리를 되뇌 해석 과정 등 일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인지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즉각 반영어의 A입니다. 이 즉각 반영어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따라하기에 아동의 즉각적인 속어를 위해서는 시기상 언어 수업을 진행하며 반영어의 속어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료사가 아동이 해야 할 대답을 질문의 끝에 붙여 강조해 주거나 시각적으로 아동이 대답할 답을 인지할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이게 뭐야? 하고 아동에게 질문했을 때 아동이 이게 뭐야? 하고 대답을 생각하지 않고 반영어로 사용한다면 치료사는 이게 뭐야? 사과 하고 답을 주는 질문을 하거나 이게 뭐야? 하는 질문과 함께 사과 카드를 보여주어 아동의 시각적인 인지를 끌어냅니다. 둘째, 반영어는 아동이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를 두 개로 분류한다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있습니다. 수용 언어는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표현 언어는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폐 아동의 경우 표현 언어에 비해서 수용 언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반영어의 속어를 위해 부모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하거나 아까와 같이 아동의 시각적 인지력을 도와주기, 또 학습 단계 내리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영어는 아이들이 들은 소리가 재미있어서 반복적으로 따라합니다. 뽀로로를 좋아하는 자폐 아동은 텔레비전에서 뽀로로가 나오면 그 소리를 기억했다가 혼자 놀이를 할 때 따라합니다. 뽀로로다, 우리 생일 파티 할까? 그래, 자 받아, 고마워. 또 어떤 소리가 충격적이었거나 기억에 많이 남는 소리라면 그것 또한 입으로 계속 따라합니다. 반영어는 모발 아이의 경우 의미 없이 따라하는 반영어가 부모님과 보호자분들께 상동 소리로 인식되기도 하고 말을 하는 아이의 경우 반영어를 함으로써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언어의 유창성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치료사가 자폐 아동의 반영어를 소거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이 언어 수업을 하며 따라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에는 센터에서도 반영어 소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동이 쓰는 말이 반영어인지 따라하기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사가 따라하기 이후의 수업인 대답하기를 하며 아동이 쓰는 반영어의 구분이 가능해지므로 그때 소거를 합니다.
또 유창성이 두드러지는 아이가 많은 반영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폐아동의 언어가 유창해지면서 강조를 위해 반영어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자폐아동과의 대화 중 3번 이상의 계속적인 반복적 언어가 나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므로 필요없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반영어의 빈도를 줄이는 수업을 합니다. 또 치료사는 반영어 속어 수업을 하며 언어 수업, 인지적 수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반영어를 하는 아이에게 따라하기와 대답하기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대한 기억과 대답하는 법을 가르치면 응용이 가능한 아이는 다음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스스로 대답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조용 기능이 좋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발음이 좋고 말이 유창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폐성 한국증은 언어적 발전과 아동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아이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빈도를 줄이고 올바르게 대화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아이였습니다.